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이전 영상에 질문을 주신 만약 좀 기네요. 간단하게 보면 어드민 모드를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근데 1번 어드민 API 모듈 내부에 할지 도메인 모듈의 내부에 넣을지 도메인 하위에 어드민 도메인을 넣을지. 근데 어드민 모듈에 넣기에는 기존의 도메인의 서비스 객체와 통일성이 달라질 수 있다. 2번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과 섞일 문제가 있고, 3번의 경우는 어드민을 위해 결국 만드는 게 조금 더 설정하게 들어갔다. 그쵸? 일단 저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게, 저는 어드민 기능이 도메인이라고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게 예외를 두자면 제품이 어드민을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외부 회사나 특정 이제 뭐 회사, 전사 뭐 이런 내부 기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한 도메인 팀으로서 어떤 메인 어드민을 만드는 팀한테 API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어드민을 도메인으로 잘 안 보긴 해요. 어드민 자체를 만드는 곳만 어드민에 대한 도메인이 있다는 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게 이런 여러 가지 있다. 코드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 가정을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제가 어드민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거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도메인 자체가 어드민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2번이 될 거고, 근데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그 회사에서 리뷰를 만드는 팀을 맡고 있어요. 리뷰 팀에 있거든요. 막 도메인 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리뷰 팀에 있는데 이 리뷰 팀에서 어드민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 내부 거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쓸 API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리뷰팀인데 그 메인에 어드민 만드는 팀이 있는데 그 팀한테 어드민용 API를 줘야 된다 하면은 저는 어드민은 도메인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운영을 위한 어떤 영역이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도메인 관련된 뭔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거나 도메인을 붙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도메인이란 말 자체가 좀 저도 쓰기 싫은, 그래서 개념 객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서비스의 핵심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팀이 하나고, 뭐 우리 막 하다 보면은 되게 회사에서 팀이 하나고, 여기서 어드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일단 선택지가 두 개라고 보는데, 이게 전사가 쓸 어떤 공통 어드민이다 이러면 저는 아예 리파지토리를 분리해야 된다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약간 적어주신 것처럼 어드민에 의해서 서비스 로직이 오염되거나 복잡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좀 불편하고, 근데 그런 건 있죠. 우리 회사가 되게 아직 작아가지고 서버를 여러 대 띄우고 이런 게 부담이고 어드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데 좀 그렇다 하면은, 이제 저는 프로젝트는 하나로 놓되 그냥 저기 1번처럼 모듈로 쪼개 놓을 것 같아요. 대신 서로가 간섭을 할 수 없게 아예 결합도를 아예 끊어 놓는 식으로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1번을 추천드립니다. 1번을 추천드리고, 이거의 문제점이 내부에 두기에는 기존 도메인의 서비스 객체가 작성되어 있는 것과 통일성이 저는 이게 통일성이 달라지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그런 의미로 추천드리고, 근데 이게 이게 어떤 어드민을 만드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느낌이 API만 만드시는 거 보니까, 만드시는 거면 뭔가 이 타 팀에서 말아가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디테일한 거 한 번 더 댓글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그냥 댓글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3번. 3번이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방향성이긴 해요. 뭐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드민이 도메인이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도메인 모듈 내부, 이것도 도메인에 오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드민을 격리시켜서 어드민 API 찢었으면 좋겠다가 의견이긴 합니다. 요게
제가 아직 공유는 안 했는데 미리 그 프로젝트 구조를 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보면은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좀 띄고 있긴 해요. 이 프로젝트가 보시면은 뭐 모듈이 코어라는 애가 있고 코어 API, 코어 도메인이라는 애가 있는 형태고 어드민 API라는 애가 얘가 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뭐 당연히 도메인일 거고 그건 거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 요거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지금 예제로 하고 있고 서버를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래? 왜 이러지? 일단 네.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모듈이 두 개니까 뭔가 서버가 두 개 뜨겠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서버는 실제로 한 개만 실행됩니다. 실행되는데 그 런타임 온리로 어드민 API를 물고 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서버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하나지만 API를 두 개로 격리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도 하면 좋았는데 모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서버가 두 개 떠야 된다. 이것도 사실 무조건적이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찢어놨고 그 얘를 좀 하드하게 격리해놨나? 맞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독립체처럼 동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게 아예 여기 뭐 제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 뭐 스토리지 DB 코어 뭐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예 이 의존성을 못 갖다 쓰게 좀 강제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어드민 API에서 아예 엔티티까지 JPA 엔티티까지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 같은 테이블명으로 보면은 엔티티가 두 개인 거죠. 서비스용 엔티티와 이쪽 엔티티가 두 개인 거고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이게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드민 만들고 엔티티 같은 걸 하나로 유지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드민에서는 필드 수정이 항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데이터 뭐 수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뭐 여긴 반대 경우긴 한데 이게 다 서비스에서는 수정이 안 일어나게 하고 싶은데 어드민에서는 다 수정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제가 지금 어드민 쪽엔 자바를 쓰고 이 코어 쪽에는 코틀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충 봐주십시오. 그래서 어드민에서는 모든 필드가 수정이 일어나는데 서비스 쪽에서는 수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당연히 안정적인 서비스와 더 확장을 하기 쉬운 서비스 영역을 만드는 게 크잖아요. 어드민 제품이 아닌 이상. 네, 이 얘기도 그만해야겠다. 너무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가령 어드민에서는 유저 키라는 애만 수정이 일어나요. 유저 키라는 애만 일어나면은 이렇게 세타워만 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고 근데 이 서비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냥 여기 발을 다 발라야 되잖아요. 어드민에서 타겟키 수정해야 돼. 그럼 여기가 수정되고.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찢어 놓는 거가 장기적으로 자잘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이것도 코드 리뷰 때 다 걸르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맞죠. 네. 맞긴 맞는데 이런 짜잘한 걸로 코드 리뷰를 하면서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더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긴 해가지고 이런 건 그냥 장치적으로 좀 막고 싶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엔티티를 박아놓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옆 프로젝트는 안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케이스로 만들거나 뭔가 팀끼리 할 때 하면은 저는 뭐 리드미 MD 같은데 좀 이런 걸 적어 놓긴 해요. 해당 모듈은 뭔가 레이어 구조가 이렇고 뭐 의존이 이렇게 하고 되게 느슨한 규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도 보면은 얘는 도메인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가 도메인을 들고 있어서 무슨 뭐 서비스 같은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얘는 뭐 그리고 레이어도 막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뭐 임플리먼트 레이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리드미 MD에 할 때 다 적긴 해요. 이거는 아마 혼자 하는 거라 안 적어놨을 텐데 그렇고 그래서 좀 이 모듈을 좀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드민 API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퍼레이션이라고 해도 된다 생각해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측면의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확실히 이 어드민을 격리시키면 좋은 게, 어드민 쪽 이제 막 내부에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검색이 나오잖아요. 막 다양한 조건으로 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당연히 운영팀 분들이나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막 그 검색이 사실 도메인이냐 하면 저는 절대 검색은 도메인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검색 엔진을 만들어야지만 검색이 도메인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어드민, 네, 그쵸? 그래서 막 그런 막 다양한 그 조회 같은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건 제가 되게 예제로 심플하게 해놨지만, 그러네요. 뭐 이런 쿼리가 지금 리파지토리야. 네,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나뉠 것인가? 같은 JPA 레벨로 심지어 볼까요? 여기도 뭐 있네. 조회가 여기도 있구나. 네, 뭐 적절한 예제는 아니었는데 좀 더 다시 상상을 가미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드민은 이제 막 동적 검색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너무 심플하게 냈나봐요. 가령 뭐 작성자가 누구냐, 그리고 작성 시간, 뭐 그리고 다양한 정렬,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게 어드민이잖아요. 근데 이걸 도메인으로 푼다? 이게 저는 애초에 좀 미스매치가 있다 생각하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것도 도메인이니까 뭐 이렇게 다 넣어볼까 해가지고 넣는 순간, 이제 여기가 도메인이 점점, 진짜 우리가 그 도메인도 다 도메인이라고 치죠. 만약에 다 개념 객체라고 쳤을 때 분명히 그 내가 만드는 코드와 서비스 안에서는 더 중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어드민을 저는 이제 약간 격리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변경도 좀 편하게 하고 빨리빨리 좀 치고. 그래서 좀 보시면 뭐 어드민 다 발라놓고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장점은 있습니다. 운영할 때 이제 어드민 기능 때문에 막 어드민 때문에 서비스 쪽 수정이 일어나네, 막 이런 것들이 없게 하는데 가장 나이스한 기계적인 방식이긴 하거든요. 가령 뭐 기존에 여기 아까 리뷰 리파지토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랑 약간 좀만 더 하면은 어드민 기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맨 처음에 해요. 막 여기서 뭐 컨디션 이런 걸 넣으면 이제 어드민도 하고, 되게 얘가 한 번에 이 리뷰에 대한 이 조회를 잘 만들 수 있겠지? 막 이런 걸 만들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이런 선택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또 페이지로 해야 되고 뭐 막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드민은 좀 찢어서 생각하는 게 좋겠더라 라는 케이스 경험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고 어드민이 우리가 되게 서비스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 격리 차원에서 어드민을 뭐 내가 이게 서비스가 그냥 되게 귀여운 애였는데 너무 커지고 이 영향도가 만약에 좀 심각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 하면은, 이 상태로 얘를 그냥 첫 번째는 별도 서버로 그냥 뿅 띄우는 거죠. 여기 지금에서 얘 서버 띄우려면은 실행할 때 그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요거 하나 넣어주면 아마 그냥 뜰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의존 자체를 되게 하드하게 격리시켜 놓은 상태라서 뜰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이거 임플리먼트로 다 바꿔줘야죠. 이걸 바꿔주고 하면은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뭐 얘기하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맞추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서는 좀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작업하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드민 쪽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 어드민 API가 없고 하나에서 제공을 하는데 누가 어드민 수정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막 그 수정한, 그러니까 이건 거죠. 잘 되나? 막
누가 어드민 수정을 했대요. 어드민 수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딱 그 사람 PR을 봤더니 코드 리뷰를 하려고 PR을 봤더니 이제 여기 막 얘네 없다고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서비스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좀 더. 여기 왜 수정됐지? 이거는 왜 수정됐지? 이거를 막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나 어떤 이해도가 아직 충분하시지 않은 분이 우리가 놓칠 만한 되게 짜잘한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서비스가 나가고 장애를 맞는다면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 뭐 어드민 작업이다, 어드민 쪽에 뭔가 수정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때 보니까 당연히 어드민 모듈만 수정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코어 쪽이 수정이 돼 있다 이러면 약간 이거 어드민 쪽 작업하신다면서 왜 혹시 여기 수정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정말 빠르게 쉽긴 하죠. 왜냐면 난 어드민 하신다는데 이게 왜 수정됐어요? 라는 거를 그분도 올리기 전에 봤을 테니까 이거 뭐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드민 쪽 수정하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 방식을 추구했을 때 이득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다가 얘가 너무너무 커지고 얘가 전사 어드민 API라고 칠게요. 되게 영향도가 큰. 그러면 그냥 리파지토리로 얘를 빼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은 이제 바뀌는 건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대응하기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네, 그래서 그런 좀 무게추를 지금 하시는 거에 따라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